중고차 기능향, 중고차 기능향, 중고차는 중고차 기능향과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중고차 기능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문득 예전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던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겨울철에는 뭐 자동차가 배터리도 그렇고 기타 뭐 엔진 오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경유차량의 겨울 연료 준비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 한 주행거리 1000km 미만 이내의 경유차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 영상을 보시고 연료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생소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은 여름 경유가 있고요, 겨울 경유가 있습니다. 그런 건 생소하죠. 그냥 주유소에서 경유만 넣으면 되는데, 여름 경유는 뭐지? 겨울 경유는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료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경유의 경우 특히 영향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별 품질 기준으로 세분화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경유의 경우 그 품질 기준에 대해 한번 제가 공유를 드리고, 경유 차량의 겨울 연료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어느 분들, 특히 월 주행거리가 1000km 이내이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봐주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 수가 좀 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이런 좋은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유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옥탄가라는 거는 많이 알고 계세요. 고급 휘발유, 옥탄가가 좋은 휘발유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근데 휘발유에는 옥탄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노킹을 일으키지 않는 성질을 옥탄가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고급유와 보통유로 이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경유는 세탄가라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고급 경유, 저급 경유 그런 건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걸로 차이가 나냐면 겨울용 경유, 여름용 경유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 경유 엔진의 기본부터 한번 볼까요? 경유 엔진은 압축 착화 엔진입니다. 그래서 점화 플러그 없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없고 예열 플러그라는 게 존재하는 경우 있고요. 압축 착화 엔진, 경유 엔진이란 압축된 고온 고압의 공기, 그러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사행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압축된 고온 고압의 공기가 인젝터를 커먼 네일 설명을 드린 커먼 네일에 통해서 그 고압 인젝터를 통해서 분사된 무화된 경유가 혼합되어서 불꽃을 튀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뽕 하고 터지는 거죠. 그것을 자기 착화라고 하는데, 자기 착화가 잘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세탄가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저는 이걸 사탄가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못된 사탄이 되어버리죠. 그 세탄가가 높으면 좋아요, 무조건 경유에는. 근데 왜 사탄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나 빠르고 부드럽게 연소를 시작하는지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세탄가라고 하는데, 세탄가가 높을수록 연료가 더 빨리 점화 못합니다. 착화되어 시동이 원활하고 엔진 컨디션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겨울철 경유는 연비는 좀 떨어지겠죠. 겨울철 경유는 엔진의 진동도 조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유의 성분을 같이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경유의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파라핀계 경유가 있고, 나프텐계가 있고, 방향족 탄화수라고 있는데, 나프텐계의 방향족 저는 잘 모르겠고, 현재는 파라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핀 뭔지 아시잖아요. 파라핀 바스 있고, 뭐 손에 염증 있을 때 그 파라핀을 녹여서 액체를 담궈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근데 파라핀계의 경유가 세탄가가 매우 좋고 연비 개선에도 좋아요. 그래서 배출가스 저감에도 좋고, 근데 이게 겨울이 되면 양초, 파라핀계 바로 양초, 겨울 응고. 그래서 경유가 차가운 데 가면 이렇게 응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경유 차량 수분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료 필터가 양초 성분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혹한기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이런 증상, 응결되는 증상 때문에 연료 필터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책을 하냐? 한국 석유 품질 관련 발췌를 제가 했는데요. 정유사와 주유소의 계절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유사가 아니라 주유소가 중요하니까, 다시 보시면 여름용 3월에서 10월은
0도씨 이하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유를 쓰고 겨울용 11월에서 3월까지는 영하 18도씨 이하가 돼도 그 부분이 적게 들어가는 그리고 혹한기 그 중에서도 12월 2월에는 영하 23도가 되는 곳에서도 연료가 버틸 수 있는 경유를 쓰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줄어드는 거냐면 파라핀계 연료가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앞장에 설명드렸잖아요. 파라핀계 연료가 무조건 디젤의 쇠탄가를 높이는 데 좋고 무조건 좋은데 혹한기 겨울에는 파라핀계 그러니까 빨리 착화되고 부드럽게 착화되고 그런 성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앞장에서 보여드린 대로 연료 필터가 응고가 되고 연료 라인이 응고가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동이 안 걸리는 증상이 나오죠. 시동이 다만 안 걸리면 괜찮은데 연료 라인이 막히게 되면 연료 펌프에도 큰 영향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11월 이전 그러니까 월 한 1000km 미만 주행하시는 경유차 오너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그러니까 운행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10월 말에 주의한 게 그대로 좀 연료통에 잔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오너분들께서는 연료가 소진 최대한 신속하게 시키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소량씩 11월 이후에는 계속 희석시키는 거죠 연료를. 그 여름 경유가 계속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빼낸다고 해도 연료 잔량은 있고 MT 불이 들어오고 나서도 최소 60-70km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잔량이 있잖아요. 거기다 또 겨울철용 경유를 넣어가지고 좀 타고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어서 타고 해서 기존의 것을 충분히 빼내고 나서 지금 같은 혹한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너가 할 수 있는 연료 필터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유차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혹한기가 돼서 연료 필터가 막혀가지고 견인해서 정비소 가서 연료 필터를 바꾸고 운행을 하게 돼요.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꿀팁입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10월 달에 주유를 하시고 풀탱크로 주유를 했어요. 10월 달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쓰다가 또 채웠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다 MTV까지 소진을 하시고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은 혹한기니까 그때 경유를 조금씩 넣어서 타고 그렇게 해서 연료를 좀 희석시켜서 겨울철용으로 채워놓으면 일단 연료 쪽에서는 큰 트러블이 없을 것이라고 중고차 기능장은 생각합니다. 겨울철용으로 바뀌는 시기가 대충 여기 나와 있죠. 11월에서 3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11월에서 3월 그래서 제가 겨울용 1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월에서 3월은 그 파라핀계 연료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에서 가장 좋은 연료로 쇠탄가가 높은 연료가 되려면 파라핀계를 많이 써줘야 되는데 얼다 보니 파라핀계를 줄이는 겨울철용 경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겨울철용 경유는 연비도 좀 떨어지고 MVH도 조금 안 좋긴 해요. 그래도 얼어서 연료 라인이 막혀서 추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혹한기에는 특히 그 안에서 12월에서 2월은 더 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지역적으로도 달라요. 강원도 쪽 특히 추운 데 가면은 빨리 적용이 되게 되겠죠. 혹한기 연료가.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늦게 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 석유 품질 관리원의 기준은 겨울용은 11월에서 3월, 혹한기 그 중에서는 12월에서 2월 말까지 이렇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특히 이제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죠. 늘에서 계속 바뀌어서 희석되고 바뀌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 특히 월 주행거리가 한 1000km 미만의 경유차 오너분들은 이렇게 꽉 막혀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 지하 주차장에 늘 주차를 하면 큰 상관은 없겠죠. 근데 사람이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그 여름용 경유를 최대한 소진을 하고 11월 이후의 경유를 소량씩 꾸준하게 계속 주유하고 소진하고 희석시키고 11월 달에 뭐 풀탱크를 떼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12월 달 연료가 이렇게 쇠탱크가 낮잖아요. 엔진은 그렇게 썩 좋은 연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겨울에는 연료를 많이 채우지 않습니다. 물론 공기가 응고가 돼서 수분이 생성되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경유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라핀계가 응고가 돼서 연료 라인을 막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가급적 제가 말씀드린 주행거리 짧으신 분들은 연료를 최대한 소진하고
소량씩 계속 주유해서 쓰면서 겨울 연료를 보충해 가신다면 올 겨울에 견인차에 내 소중한 차가 끌려가서 정비소에서 연료 필터를 교환하는 일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기능장이었습니다. 수원에는 약 4만여 대 차량이 있거든요. 많은 고객분들이 여기 와서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데 차를 잘 보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큰 꿀팁, 중고차 기능장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엔카를 통해서 찾으신 차량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고차 동행 서비스도 있고 그걸 통해서 딜러한테 사시는 법도 있지만 중고차 동행 서비스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차를 잘 보잖아요. 연락 주시면 그런 부분의 비용까지 다 줄어드니까 언제든지 알선 문의 환영합니다. 수원의 최저가로 알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정보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중고차 기능장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기능장, 중고차 기능장, 중고차는 중고차 기능장과 함께해요. 중고차 기능장, 중고차는 중고차 기능장과 함께해요.